여기서 문제점. 이혼을 하여 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반반씩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살짝 기형적인 형태가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물품 대표 변호사 시탐크루즈 최지혁 변호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름하여 현물 분할. 좀 어려운 용어이지요. 반대말은 가액 분할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통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얼마를 받고 싶다, 얼마를 청구한다 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액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현물 분할에 관한 사례인데요. 즉 얼마 몇천만 원, 몇억 원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현물, 즉 부동산 혹은 주식으로 받아오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느 한쪽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즉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지요. 첫 번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측이 부동산을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액 분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판결을 통해서 무조건 가액을 분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주상복합 30억 이상이 되는 30억 호가한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혼인기간이 15년, 20년 이상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50%를 분할받게 됩니다. 자, 분할 대상 시가는 어떻게 될까요? KB 부동산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KB 시세가 기준이 되는데요. 그 시세에서 애누리 없이 50% 혹은 45% 혹은 40%에 해당하는 가액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가액 분할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10억에 매수를 했는데 30억이 됐어요. 분명히 양도소득세가 적지 않게 부과될 것입니다. 자, 그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할까요? 부부 공동 재산이긴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누구에게?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에서는 양도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단독 명의자인 배우자는 양도소득세를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안 나오는,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나 뜨겁습니다만 이런 자문은 재판 실무를 많이 경험해 본 저 같은 변호사나 드릴 수 있는 자문인데요. 즉 단독 명의자로서 재산 분할 해주셔야 되는 분이 저의 의뢰인이 되면 저는 무조건 조정을 권해드립니다. 왜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릴 때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저는 조정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왜? 판결이 아닌 조정 절차에서는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고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단독 소유자인 원고께서 소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실 때, 그때는 처음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하진 않겠죠. 왜냐? 소송을 당하신 피고께서 반소를 기다렸다가 그 재산분할 방어를 하시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요. 역시 똑같습니다. 소송을 먼저 시작하셨더라도 판결로 가면 양도소득세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역시 똑같이 양도소득세 부과 등에 대해서 유념하시어 판결이 아닌 조정 절차로 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소유, 부부가 공동소유일 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소유일 때는 이미 재산 분할이 맞춰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짧아서
기여도가 10대 90, 20대 80, 30대 70, 40대 60. 요 경우는 논외로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혼인기간이 10년, 15년, 20년 이상이어서 기여도가 50대 50이 될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때는 과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 역시 판결로 가면 재산분할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제외한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 이혼을 하여 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반반씩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살짝 기형적인 형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서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된 매각대금에서 양도소득세 그리고 제세 공과금,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리고 이사 비용 등 각종 비용들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50대 50씩 혹은 55대 45 비율로 반분하라라는 조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결은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팔아서 나눠라 라고 하는 판결 주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덩치가 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액이 큰 부동산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피고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그렇게 매각 기한을 주고서 나누도록 권고하는 조정이나 권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그렇게 원만하게 조정으로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조정이 불성립, 즉 그렇게 매각 기한을 두고서 반분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은 싫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조정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로 가야 될 것인데요. 이때 어느 한쪽 당사자가, 즉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2분의 1 지분을 가져오고, 즉 단독 소유로 가져오고 재산분할금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문 사례로 꼽히는 것은 재판부에서 기본적으로 조정이 아닌 한 판결로 어느 한쪽이 부동산의 지분을 가져가서 단독 소유로 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성공한 요 의뢰인께서는 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기에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오늘 다소 어려운 주제로 그리고 어려운 말들로 어렵게 풀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회차 때도 성공 사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